고맙습니다. 네, 코스피 반등세고요. 오늘도 자동차주가 잘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로켓 발사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관련해서 방산주들도 오늘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중국 원양자원은 지난 금요일 날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진 데 이어서 오늘도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금 얘기가 좀 나오는 가운데 오늘은 또 신주 인수권부사채 BW 500억 2년 전에 발행한 건데요. 채권자들이 조기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틀째 또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대단히 좀 빠르게 움직이죠. 시종일관 출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진표 대표, 유윤재 연구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네.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12월장 좀 긍정적으로 공략해도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보자면은 일단 장기 이동 평균선에 근접해 있다는 부분들을 아까 수급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 마지막 상단에 있는 구간들이 일단 6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1938포인트. 현재로서는 일단 약간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 급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수급상에서의 일단 기관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강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일단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물론 프로그램 차익 매수 자체는 향후에 좀 흔들릴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겠지만은 일단 기관의 매수, 특히 연기금의 매수 이런 부분들도 다소 눈에 띄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보자면 수급 개선 업종군들에 대해서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 지수 자체는 1941포인트 그래도 많이 회복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 각각 개인으로 살펴본다면 그렇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장세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는 종목만 간다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지수는 끌어올려지지만은 여타 종목군들로 매기가 확산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손실 자체가 만회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수와 실질적인 그 체감 온도와의 괴리율은 상당히 좀 큰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에서 오늘과 이번 주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일단 지수가 장기이동 평균선 저항대에 진입함에 따라서 이 구간들을 회복해 나가느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형성되었던 단기적인 그 박스권을 탈피한다는 그런 부분에서의 기대감들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수급 개선 업종군들에 대해서 일단 낙폭이 많이 만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특히 운수장비 업종 중심으로 해서 현재 낙폭이 상당폭 만회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의 경우에 운수장비 업종, 서비스 업종, 철강 금속 업종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유입됐었는데 철강 금속 업종의 경우에는 매기가 아직 이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일단 서비스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의 경우에는 현재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나타남에 따라서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자면은 지금은 운수장비 업종,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그 눈에 띄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금융업종의 경우에는 지금 오늘의 경우에는 다소 눌림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긴 하지만은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특히 지주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에 다소 눌렸던 부분에서 일단 낙폭 자체는 저지가 되고 서서히 횡보, 경직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주사의 경우에도 수급 개선 업종으로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자면 일단 기관 매수 중심으로 본다면 운수장비 업종 그리고 서비스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연말입니다. 12월 달의 경우에는 일단 지수 자체의 움직임들보다는 조금 더 수급적인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의 매수가 유입되는 업종군들 이러한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연기금 매수 중심 업종이라고 본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운수장비 업종 특히 완성차 중심으로 한 운수장비 업종과 조선 업종군들에서의 낙폭 만회 이러한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일단 운수장비 업종이 눌림을 받는 상태에서는 유통업종이라든가 전기가스 업종 그리고 지금 이제 금융업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기금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매기 자체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자체의 상승률과 체감 온도의 괴리율은 크지만 그렇기 때문에 매기가 확산된다는 기대감보다는 더욱더 업종에 집중해야 되고 특히 수급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 업종군들에 대해서 그 매수세가 유입되는 업종군들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매 자체는 조금 더 짧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의 포인트로는 일단 연기금 매수 중심 업종,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운수장비 업종, 그리고 단기적인 그 운수장비 업종에 눌림이 시작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유통, 그리고 전기가스, 그리고 금융업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수급적인 여건들에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기관과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에 관심 갖자고 하셨습니다. 유인재 위원은 IT 섹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와 비교해 봤을 때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변동성이 일단 크고 또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뭐 최근에 이제 계속 강세를 보이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연기금 중심이었던 매수가 들어오면서 저번 주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최근 들어서 뭐 증권사들이 내놓는 어떤 투자 전략이란 부분들이 또 코스피 중심으로 많이 나옵니다. 뭐 흔히 많이 나오는 뭐 투트랙 전략이라든지 뭐 바벨 전략, 뭐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쓰죠. 아무래도 뭐 기본적으로 IT를 가져가면서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던 뭐 철강, 화학, 자동차, 조선 쪽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가져가자는 그런 말인데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굳이 이게 말을 붙이자면은 뭐 마찬가지로 IT를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또 역시 뭐 음식료라든지 여행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도 가져가자고 할 수 있는데 항상 공통점은 결국 IT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IT에 대해서 저번 주도 그렇지만 이번 주도 또 연말까지도 또 내년까지도 계속 IT 쪽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 중에서도 좀 IT 쪽에 대한 집중이 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당장 그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일단 크리스마스 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 미국의 쇼핑 어떤 시즌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시 내년 1월 달에 이제 매년 해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CES라고 해가지고요. 국제 그 전자제품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쇼핑 시즌이 지난 다음에도 그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크게 큰 그 이벤트성으로 봤을 때도 계속 그런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IT 쪽도 이제 계속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뭐 동시효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섹터 내에서도 역시 태블릿 PC라든지 뭐 카메라,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케이스, 터치 패널 같은 이런 섹터에도 집중해야 된다는 점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그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스마트폰보다는 아무래도 좀 보급도가 좀 덜 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앞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태블릿 PC 쪽에 대한 부분이 또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태블릿 PC라든지 또는 뭐 스마트폰에 있어서 카메라에 대한 화소화 경쟁이 지금 계속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내년도에 또 갤럭시 S4 같은 경우에도 기본이 이제 지금 8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지금 거의 될 거로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고화소 경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관련된 이런 종목들 업종이 또 계속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드웨어 기능 외에도 이제 디자인 쪽까지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 케이스, 스마트폰 케이스에 관련된 종목들도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또 중대형 터치패널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터치패널 관련된 종목군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한 요 4가지 정도의 종목군, 뭐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쪽에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쪽에 좀 강조를 드린 거고요. 이와 관련된 종목들 한 4종목 잡아봤습니다. 또 화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잉크테크라든지 옵트론텍, 우전 N한단, 그 다음에 S맥 4종목을 일단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출발 전략과 관심 종목 알려주셨습니다. 이너비전 김진표 대표, 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 유윤재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